시험에 꼭 나오는 절대값 특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쉽게 가르치는 선생 넘버원 이지훈입니다. 자, 가르치는 어떻게 가르쳐? 쉽게. 자, 이번 강의도 이번 특강도 절대값 특강이라고 했습니다. 일명 방탄 특강. 이 방탄이라는 것이 뭐냐면 막을 방, 탄은 총알을 할 때 총알탄이 있지 않습니까? 탄환 탄. 그러니까 날아오는 총알을 막아주는 것을 우리는 방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탄복하면 총알을 막는 옷이죠. 어떤 보호용입니다. 근데 요즘 유명한 이 이름의 아이돌 그룹이 있죠. 방탄소년단 있지 않습니까? 빌보드 차트 1등을 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그 새로운 음반을 가지고 뭐 Yourself 뭐 전 Tears인가 있는데 거기서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Fake Love. 뭐 속이는 사랑 이런 뜻이 되겠죠. 약간 그런 거. 진짜 아프지만 널 위해서라면 뭐 아픔을 참아낼 수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슬프지만 널 위해서 기뻐할 수 있어 이런 의미가 있는 가사가 이런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왜 방탄 특강이냐? 그리고 왜 방탄 특강인데 절대값 특강이냐? 지금까지 최근에 나왔던 2018학년도, 2017학년도,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대수능 대학 수학능력평가 시험 문제를 분석을 했더니 반드시 나오더라. 뭐가? 절대값이. 절대값이 무조건 나옵니다.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의 활용 용도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값을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때 살짝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살짝 배우고 절대값과 부동식, 절대값과 뭐 함수, 뭐 그 1차 함수 그래프 살짝 배웠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 그리고 절대값은 절대값 아니 0되는 값에서 첨점이 생겨요. 뾰족 그래프를 그리면 뾰족점이 생깁니다. 그 뾰족한 점이 바로 총알 끝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것들의 이 절대값에 숨어있는 그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탄특강이다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좀 유치한가요? 하여튼간 그렇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명 방탄특강 절대값 특강 시작합니다. 자, 요 문제 한번 볼까요?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절대값 x가 4보다 크다. 요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절대값이 들어있는 1차 부등식인데 바로 나와야죠.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겠고 또는 x가 플러스 4보다 크다. 바로 나와야 돼. 이걸 바로 나오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바로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기출 나형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해석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돼? 이게 왜 이렇게 돼? 해석되면 나머지는 그냥 2차 부등식이고 1차 부등식이고 그다음 명제, 참과 거짓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겁니다. 숨어있는 이것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절대값입니다. 이거 왜 있는지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또는 이 문제 한번 볼까요? 21번 문제인데 이건 뭐 100점을 저지하는 문제 킬러 문항입니다. 딱 봤을 때 이 도함수잖아요. 도함수 여기 양수 여기가 음수 여기 양수니까 본래 함수를 증가 감소 증가로 본래 함수 y는 fx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fx에 f0의 절대값 f2의 절대값보다 작대 절대값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다음에 여기 절대값 함수 절대값 fx 그러면 나는 본래 함수 y는 절대값 fx 이놈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이 그래프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그래야 이게 해석이 되면서 뭐냐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언제? 2017학년 6월 평가원 기출문제입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여러분 이번 평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도추의 절대값이 숨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로그 부등식 아닙니까? 진수의 절대값이 있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기출입니다. 그래서 그냥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차이점 절대값의 정의가 뭐고 저 절대값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정수 x의 개수는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볼까요? 18번인데 쭉 속도가 있습니다. 속도 좌표가 있어. 평면상의 속도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시각티에서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y의 위치가 이렇게 절대값 코사인 2파이t로 되어 있습니다. 삼각함수로 되어 있는데 절대값이 들어있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걸 해석하셔야 위치를 알아야 속도가 될 것이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되면 가속도가 되지 않습니까? 거꾸로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갖고 그런데 마지막 결정타 이 절대값 저 뾰족한 저 절대값을 해석해야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2018학년 6월 평가원 기출 가형입니다. 이렇게 보고 이거 어떻습니까? 21번 문제. 어때요? 4차 함수 있는데 로그 함수의 진수의 절대값이 있지 않습니까? 역시 gx인데 로그 함수의 진수의 절대값이 있겠고 역시 삼각함수와 통합되지 않습니까? 도처에 절대값이 숨어 있습니다. 저걸 해석할 수 있는 센스. 이게 2018년 6월 평가원 역시 기출 가형입니다. 또 볼까요? 우리는 쭉쭉쭉 했을 때 쭉 이렇게 했을 때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요렇게 했을 때 여기 있네요. 정적분 속에 절대값이 들어 있어. 그럼 이 정적분 속의 절대값의 의미는 뭐지? 이건 어떻게 계산하지? 이걸 어떻게 해석하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이 절대값을 해석할 줄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8학년 6월 평가원 기출입니다. 보세요. 이거 볼게요. 쭉쭉쭉. 지금까지 나왔던 평가원 기출, 그 다음에 대수능 기출 쭉 분석해보는 겁니다. 그 속에 숨어있는 절대값을 분석해보는 겁니다. 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대. 그럼 어떤 구조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작았을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이 그래프의 원리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의미를 알아야 이것을 풀 수가 있는 거죠. 역함수가 존재 조건. 그러면 1대1 대응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합성함수와 역함수 이게 통합됐을 때 절대값이 양념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것을 막아내야 돼. 이 절대값의 공격을 막아내야 돼. 그것을 오늘 보여주겠다 이겁니다. 네, 이것은 2018학년 9월 평가원 기출입니다. 나용이 되겠고, 이것도 역시 어떻습니까? 쭉 봤을 때 여기 hx가 두 함수를 빼서 절대값을 취한 거 아닙니까? 이 절대값의 의미를 아셔야 역시 2018학년 9월 평가원 기출이 될 것이고요. 풀 수 있는 거고, 이거 마지막 30번 문제. 요걸 푸느냐 못 푸느냐, 이게 만점이냐 만점 아니냐 이 문제 아닙니까? 최고난도 문제, 최악의 정답들 문제. 뭐 이런 거 딱 봤을 때 여기 절대값의 범위가 들어가 있어요. 절대값의 범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셔야 돼. 아주 짧게 들어있지만 해석하셔야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짜투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푸셔야 돼. 막아내야 돼. 그다음에 여기 절대값 들어있고 여기 절대값 들어있고 범위 들어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역시 2018학년 대학 수학능력평가 기출입니다. 이것도 30번 문제입니다. 또 볼까요? 이런 것들을 어때요? 해석할 수 있는 저 절대값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탄 특강, 절대값 특강.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자, 시작합니다. 네. 자, 절대값 특강입니다. 8가지로 준비했습니다. 8가지. 왜 절대값 특강을 해야 되는지 이해되시겠죠?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절대값의 정의입니다. 절대값이 도대체 뭐지?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절대값의 정의. 두 번째, 절대값과 방정식입니다. 절대값과 방정식이 어떻게 통합되지? 그다음에 절대값과 부등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절대값과 그래프입니다. 결국 이 네 가지 기초가 답니다. 이 네 가지 기초가 탄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활용입니다. 이게 다야. 이것만 되면 그 다음 절대값과 수열의 절대값만 붙는 겁니다. 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과 극한의 절대값이 붙는 겁니다. 됩니다. 절대값이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 그릴 수 있겠고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모양새만 극한이야. 모양새만 수열이라고. 절대값과 미분인데 모양새만 미분이고 그래프 그려주면 됩니다. 절대값 그래프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과 적분 이 8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죠? 8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자, 절대값 정의입니다. 이거는 내신 수능뿐만이 아니라 내신에서도 적용됩니다. 무조건 내신 문제, 수능 문제, 평가원, 그 다음에 대수능 무조건 교육청 모의고사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한 번은 하셔야 돼. 그걸 지금 선생님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의 정의. 가장 절대값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루트 A의 제곱. 루트 제곱근이잖아요. 이것을 제곱 루트 빠지면 절대값의 1로 나오죠. 그죠? 절대값의 1로 나옵니다. 그럼 이 절대값 A는 어떻게 풀죠? 두 가지로 풀죠. A가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A가 0보다 작았을 때. 그럼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죠? 절대값 아니 그냥 A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A가 0보다 작으면 이거 마이너스 A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됐죠? 근데 이게 왜? 절대값 정의는 뭔데? 수위선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가운데 원점이 있습니다. 정의가 뭐죠? 절대값 정의가 뭐죠? 그렇죠. 말해봐야 돼. 몰라? 선생님 난 이게 정의로 알고 있는데 이건 성질이라고. 정의가 뭡니까? 원점에서부터의 떨어진 거리입니다. 거리예요. 난 여기가 플러스 2라고 할게.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할게. 응? 그럼 원점에서 이 2까지 양면 2까지 떨어진 거리가 2잖아요.
우리 이건 절대값 2라고 합니다. 원점에서 2까지 떨어진 거리 얼마다? 2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 이것은 절대값 마이너스 2라고 합니다. 그럼 얘도 얼마다? 2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게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절대값 A하고 뭐가 똑같아? 마이너스 절대값 A. 얘가 같지 않습니까? 원점에서 A만큼 떨어진 거나 마이너스 A만큼 떨어진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곱을 딱 해봐. 제곱을 해보면 이것은 실수축이기 때문에 뭐 절대값 A의 제곱이나 실수 A의 제곱은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질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고 단 A는 실수입니다. 됐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와 있는 성질 절대값 A 하고 그 다음에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가 있어. 이것은 우리는 절대값 A 곱하기 B 하나의 절대값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이거 알아둘 것이고 그 다음에 절대값 B가 있겠고 우리는 절대값 A로 나눠줍니다. 이것은 절대값 A분의 B 하나의 절대값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이것도 알아줄 수가 있겠고 됐죠. 그 다음에 절대값 뭐 A가 있어. 얘가 양수 A야. 그러면 A는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된다는 사실 이런 것들 짜투리 공식들 정의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성질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 기초로 갖고 계셔야 돼. 거기서 이 절대값 아니 이게 양수니까 그냥 양수로 나오고 음수니까 음수인데 거리잖아. 거리니까 음수 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 나와야 양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양수가 되는 거니까 이런 의미를 알고 외워라. 그냥 외우지 말고 알고 외워라. 이게 절대값의 정의이자 기본적인 성질이 되겠습니다. 이해 되시겠죠? 이런 것들은 짜투리 공식으로 선생님이 수업할 때마다 나올 때마다 짜투리 공식으로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것들 알아주겠고 방정식 절대값 방정식입니다. 정의하고 기본 성질 알아봤습니다. 풀어라 라고 했을 때 이 절대값 아니 이제는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이기 때문에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양수일 땐 그냥 나오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나옵니까? 우린 여기 0되는 x값 1 해서 이렇게 쪼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이렇게 쪼개줍니다. 그때 첫 번째 기본적인 것부터 갈게요. x-1이 x-1이 0보다 작았을 때 1보다 작았을 때 그죠? 그러면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얘가 x 빼기 1이 0보다 작은 거니까 됐죠?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 나온다고 이렇게 붙여 나올 것이고 이퀄 2x 플러스 7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2x 플러스 7 되기 때문에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3x 이퀄 6 되는 겁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x는 마이너스 2는 이 조건에 만족합니까? 만족하죠. 따라서 내가 x는 뭐다? 마이너스 2다 라고 하나 끄집어낼 수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이젠 x가 1보다 이 두 번째 클 때가 있는데 이 같을 때가 있잖아. 같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x가 어떤 기준 되는 수보다 클 때 여기 이때 이렇게 같을 때를 붙여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0 또는 양수죠. 그럼 0도 부호로 그냥 나와봤자 또 플러스 0이건 마이너스 0 똑같지 않습니까? 그냥 양수로 보는 겁니다. x 마이너스 그냥 나오고 얘가 2x 플러스 7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x가 될 것이고 얘는 8 되는 거니까 x는 뭐다? 마이너스 8. 그런데 이 제한된 범위에 마이너스 8이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너는 해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x는 마이너스 2.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해봐. 그럼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3이고 3이고 그럼 마이너스 뭐지? 4 플러스 7이니까 3. 3은 3 같죠. 됐죠? 성립하죠? 8을 대입, 마이너스 8 대입해주면 절대값 마이너스 9니까 9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8이 16 플러스 7이니까 우변은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얘는 같지 않죠. 해가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 하나만 더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딱 보시면 자 방정식 절대값 x 빼기 1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을 풀어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죠? 절대값 두 개야. 그러면 어떻게 그려? 수위선을 두 개를 그렇게 딱 아니 하나를 딱 그려서 0되는 x값이 1이고 2잖아. 그러면 이거 이렇게 세 구간으로 쪼개주는 겁니다.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이게 가장 기본이야. 이게 되면 나중에 미분, 적분, 뭐 수열, 극한 다 돼. 이게 돼야 된다고. 그러면 첫 번째
x가 1보다 작았을 때 그럼 얘는 음수죠. 2를 대입해봐. 1보다 작은 0을 대입해봐. 0. 그러면 음수죠. 그럼 마이너스 붙이고 나옵니다. 이렇게 0 대입해봐. 음수죠. 마이너스 붙이고 나옵니다. 이렇게. 응? 그러면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2니까 플러스 3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x 플러스 3 되겠죠. 그럼 딱 이거 지워지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3x는 0인 거니까 x는 0이 되겠네요. 근데 x는 0은 이 조건에 만족합니까? 땡큐입니다. 따라서 x는 0 하나를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범위 x가 1보다 크거나 같겠고 2보다 작습니다. 이 미지수가 큰 쪽에 등호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 속에 있는 2분의 3 정도 대입해 볼까요? 2분의 3 대입해 주면 양수죠. 그냥 나옵니다.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분의 3 대입해 주면 음수죠. 마이너스 붙여 나옵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2 이퀄 그냥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플러스 x 마이너스 x가 죽겠고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3은 x가 되겠네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2는 이 조건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 됐죠? 마지막 세 번째 갑니다. 자, 세 번째 x가 이젠 2보다 크나 같습니다. 절대값이 두 개니까 꺾이는 점이 두 개. 그래서 이 세 범위로 쪼개주는 거죠. 그러면 얘도 양수 x 마이너스 1 플러스 얘도 양수 x 마이너스 2는 x 플러스 3이 되는 겁니다. 하나 죽겠고 그러면 x는 이거 6 되는 거 맞습니까? 6은 이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내가 x는 6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내가 구할 정답은 0 또는 6 이렇게 0 또는 6 이렇게 두 가지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값이 두 개였을 때 방정식입니다. 수직선 그려서 세 개로 쪼개라. 절대값이 한 개면 두 개로 쪼개라. 이해되시겠죠? 이게 기본입니다. 자 이제는 2차로 넘어갑니다. 절대값 방정식 2차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역시 2차였을 때는요. 절대값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나 1보다 작았을 때 할게요. x가 1보다 작다 먼저 할게요.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빠져나오죠. 음수니까. 이게 원리야. 2차 방정식 풀면 돼.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이거 플러스 x 마이너스 x 이항되니까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플러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죠. 이항하니까 플러스 1 되는 거 맞습니까? 이퀄 제로가 되겠네요. 됐죠? 완전 제곱식이죠.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퀄 0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x는 1이다. 1은 이 조건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x는 1이 될 수가 없어. 해가 될 수가 없어. 이 범위에는 해가 없어. 그럼 두 번째 이렇게 푸는 거예요. x가 1보다 크나 같았을 때 그냥 나오죠.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이퀄 그냥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되는 거 맞습니까? 이항시켜주면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퀄 0 맞습니까? 2차 방식 푸는 거죠. 인수분해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 이퀄 0 맞습니까? 됐죠? 따라서 x는 1 5 x는 3인데 1 이상인 거니까 둘 다 땡큐가 되겠네요. 따라서 내가 구할 정답은 얘다. 이렇게 두 가지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값이 들어있는 2차 방정식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절대값과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삼각 방정식, 거기에 삼각 미지수의 삼각함수의 미수가 들어있는 그 삼각 방정식에 절대값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3차 방정식에 절대값이 들어있거나 4차 방정식에 절대값이 들어있거나 분수 함수에 절대값이 들어있거나 무리 방정식에 절대값이 들어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앞으로는 그래프로 갑니다. 복잡한 방정식은요 그래프로 가요. 그러니까 절대값 그래프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여기까지가 이렇게 쉽게 푸는 거고 나머지는 그래프로 갑니다. 좀 이따 확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절대값과 부동식입니다. 기본적인 거 하는 겁니다. 자 상수 A, B에 대해서 A가 양수고 B는 A보다 커. 그러니까 둘 다 양수라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딱 가보면 우리가 여기에 원점이 있습니다. 양수 A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는 이 정도 같은 간격 이 정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걸 묻습니다.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이게 x축 아닙니까?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a보다 작대. 그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 a 맞죠? 여기서 여기까지도 거리가 a 맞죠?
그렇죠? 우리는 절대값 a라고 말합니다. 그럼 양수니까 그냥 나오고 절대값 마이너스 a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a 이렇게 나오죠. 거리니까. 그러면 볼게요. 그 원점에서 거리가 a보다 작아. 얘하고 얘가 거리가 a야. a보다 작으면 이것의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그렇지? 요 안쪽이잖아. 요 안쪽에 x가 오면 여기에 이미 x가 오면 원점에서 거리가 x까지 거리가 a보다 작은 범위 아닙니까? 이미 x가 여기 오면 원점에서 거리가 a보다 작은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a보다 크겠고 플러스 a보다 작겠죠.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것을 이제 공식화 시키는 거야. 절대값 x가 a보다 작아, x는 마이너스 a보다 크겠고 a보다 작다. 이해되죠?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보고 만들라 이거죠.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야. 만드는 거야. 하나 이거죠. 자, 두 번째,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뭐지? 거리가 a잖아. a보다 크다. 이건 어디지? 여기 아니야. 여기 a보다 클 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원점에서 거리가 a보다 클 거 아니야. 이 범위라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겠고 x는 플러스 a보다 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죠? 이 두 가지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하나만 더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만약에 원점이 여기 있어. 양수 a가 여기 있겠고 양수 b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a가 여기 있겠고 마이너스 b가 여기 있겠지. 그렇죠? 그랬을 때 절대값 x가 a보다 크겠고 b보다 작아. 그럼 기준이 절대값 x가 a인 점이 이거야. 응? 이거고 b인 점은 이거야. 근데 절대값 x가 a인 점은 여기도 a고 여기도 b가 되지 않습니까? 원점에서 b, 원점에서 a까지. 근데 절대값 x가 a보다 크겠고 b보다 작대. 그럼 어디지? a보다 크겠고 b보다 이 범위 아니야? 이 범위 아니야? x가 두 개 사이 범위 왔잖아요. 그래서 x의 범위는 a보다 크겠고 b보다 작고 마이너스 b보다 크겠고 마이너스 a보다 작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절대값 x가 1보다 크겠고 2보다 작아. 그러면 x는 1보다 크겠고 2보다 작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는 마이너스를 붙여. 그럼 부등호가 바뀌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이걸 이제 공식처럼 풀라고 이제 이걸 갖고 있으라고 이거를. 기본이야 기본. 됐죠? 갖고 있으라고. 자 그러면 이걸 풀 때 어떻게 푼다? 공식 푸는 겁니다. 물론 x가 이게 0 되는 값 x는 2분의 1이잖아.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2분의 1 작을 때 쪼개서 풀 수도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 풀 수는 있지만 이제는 시간이 없잖아요. 이제 원리를 알고 있으면 바로 푸는 거죠. 저는 2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보다 크겠고 플러스 3보다 작다. 이거 1 더해주고 양변 2 나눠주면 x의 범위 나오잖아요. 이렇게 풀면 될 것이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얘는 2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4보다 작겠고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1이 플러스 4보다 크겠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x 마이너스 1이 3 원래 이건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죠. 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음수를 붙이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고 이렇게 바뀐다고 x 마이너스 1 이렇게 풀면 된다고. 이거 또는 이거라고. 각분에 1 더해주고 각 1 더해주면 x의 범위가 두 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풀면 된다고요. 이해되죠? 이것을 여러분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방향만 잡아준 겁니다. 오케이?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 이제 의미를 알고 푸니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냥 외울 때랑 느낌이 달라요. 알고 풀어라. 자, 이거 볼게요. 이것은 공식이 안 나왔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원칙대로. 그래서 원칙을 알아야 돼.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x가 1보다 작았을 때. 이거 0대에서 1.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이것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양수니까 1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면 음수니까 그럼 마이너스 3x 얘 플러스 3x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x가 될 것이고 플러스 3 마이너스 6 되는 거 맞습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인수가 되는 거죠. 그럼 x 플러스 3이 될 것이고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맞습니까? 0보다 작다 맞죠? 그러면 이것은 2차 부등식이죠. x는 작은 것보다 크겠고 큰 것보다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x가 1보다 작다라는 제한된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의 공통범위 따라서 내가 구할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겠고 1보다 작다.
이렇게 첫 번째 해가 나올 것이고 이해되시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젠 x가 1보다 크나 같았을 때 그러면 그냥 나오겠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얘는 3 그냥 나옵니다. 1보다 크나 같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은 x의 제곱 플러스 3x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5x 이렇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3 사라지니까 0 되겠네요. 그러면 인수분해 x가 될 것이고 x 마이너스 5 되는 거 맞습니까? 0보다 작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은 작은 것보다 등호가 없죠. 그러면 x가 0보다 크겠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무슨 범위? 공통범위. 이런 범위 하에서 얘가 나와야 돼.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겠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럼 이것 또는 이거야. 이것 또는 이건데 이것을 수직선상에 딱 그려봐. x축이야.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겠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작아. 얘는 1보다 크거나 같겠고 어때요? 샥 5보다 작아. 이 두 개의 합집합이야. 이것 또는 이거니까 두 개를 합해. 근데 1이 연결되네. 따라서 최종적인 결과는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겠고 5보다 작다. 이런 것들 옛날 기억나십니까? 이 기억나실 겁니다.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이것들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부등식입니다. 자, 이젠 절대값과 그래프입니다. 이게 핵심이야. 수능이나 앞으로 그 수능 문제에서는 평가 문제에서는 이 절대값과 그래프를 모르면 해석이 안 돼.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기본 정의를 가지고 갑니다. 자, y는 절대값 x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두 번째,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그 다음에 y는 절대값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느냐?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느냐? 이 네 가지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그러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자, 요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어떻게 그리냐면 절대값 아니 0보다 크나 같았을 때 y는 x잖아. 응? x가 0보다 작으면 y는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x가 y는 x는 이거잖아. 근데 x가 0보다 크나 같기 때문에 이거 맞죠? 그 다음에 얘는 x가 마이너스 x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원점 지나가는 이런 직선 맞습니까? 그런데 x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얘만 되는 거잖아. 얘만. 여기 빵꾸 나지만 여기서 채워지니까 그냥 연결되는 거지. 그래서 이 빨간색 그래프가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 맞습니까? 그래서 0되는 x값에서 뾰족점, 첨점이 되죠. 이것은 여기서 연속이지만 나중에 이제 미분할 때 미분 가능하지 않잖아요. 저기서 접선의 기류가 존재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 첨점이 미분 불가능점이 되는 겁니다.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사실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이런 그래프야. 이게 절대값 x의 그래프야. 이걸 가지고 얘는 x 자리에 x 빼기 1이 들어갔네.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1만큼 무슨 이동? 평행 이동한 거네. 도형의 이동.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그대로 쭉 평행 이동한 거네. 이 그래프. 기본형만 그려주면 돼. 그 다음에 얘는요.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야? 플러스 1 됐네.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는 거네. 도형의 이동. 원래 y-1이잖아. 플러스 1로 이항하니까 플러스 1 되는 거지. 그럼 저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여기가 1이야. 플러스 1만큼 그대로 쫙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되는 거네. 이게 y는 절대값 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 기본형 그래프를 어떻게 한 겁니까?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거네. 그러면 이 빨간색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1, 2, 3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그대로 이렇게 평행 이동한 거네. 모양새는 그대로 있어. 이렇게 있겠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갖고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푸는 방법. 원칙적으로 기본형 그려놓고 x가 0보다 크나 같았을 때 x가 0보다 작았을 때 그래서 그래프 그려서 평행 이동 그 다음에 대칭 이동 뭐 시켜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꼴을 몇 개 봐야 돼. 자주 나오는 꼴 절대값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는 y는 절대값 x를 x축으로 알파만큼 y축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첨점 x는 알파에서 첨점이 생기겠네. 그것이 이동하는 거니까 이런 꼴이 되겠네. 이해되시겠죠? 이런 꼴. 그리고 알파 이 점에서 얘가 바로 f 알파에서 무슨 값을 가져? 최소값을 갖겠지. 가장 작은 함수값 최소값.
바로 그 최소값이 뭐라고? K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거 알아두시고 그다음 뭐 이런 걸 이제 더해져 있어. 두 개가 더해져 있으면 꺾이는 점이 두 개잖아. 원래는 x가 뭐 그러면 얘는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x가 알파보다 작았을 때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일 때 베타보다 크나 같았을 때 그러면 여기서 꺾이고 여기서 꺾여.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지. 그럼 그 그래프는 이건 대단히 유명한 그래프니까 이런 꼴이 된다고. 꺾이는 점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더하기니까 이렇게 꺾인다고. 유형은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건 대표적인 유형이니까 알아주시면 굉장히 빠릅니다. 그때 이 알파 베타 여기서 평평하면서 어떻습니까? 이때 f 알파와 그 다음에 f 베타가 가장 작은 무슨 값? 저 함수의 최소값이 된다. 난 이것을 y는 fx로 잡았을 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개짜리 느낌 오죠? 그럼 알파 베타 감마에서 꺾여 꺾이는 점이 3개야. 그럼 탁 꺾일 때 그래프는 이런 꼴이 된다고. 응? 짝수였을 때는 여기가 평평한데 홀수였을 때는 한가운데 요 점이 뾰족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한가운데 요 알파 베타 감마 얘가 가장 가운데 크기였을 때 요 점에서 즉 f 베타가 최소값이 된다. 이런 기본적인 말 알더라도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가 있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뭐 예를 들어서 요거 있습니다. fx가 뭐 이런 게 있어. 절대값 x-1 플러스 절대값 x-2 플러스 절대값 x-3이 있어.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우선 1, 2, 3 탁 뭐 탁 이렇게 꺾여.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야. 이랬을 때 이 그래프라고. 그러면 2에서 여기가 f2가 가장 작은 최소값이 된다고. 그럼 2를 대입해주면 2 빼기 1의 절대값이 1인 거야. 1. 이건 0. 그 다음에 이건 1이니까 최소값 얼마가 돼? 2가 돼. 이렇게 최소값을 그냥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프 유형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되시겠죠? 기본적인 유형 알아주겠고. 이제 대칭성.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 요게 핵심이야. 이제 이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 지구의 핵, 이 절대값의 핵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대칭 이동을 이용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입니다. 이것만 들어도 돼. 이것만. 먼저 첫 번째 이거 있습니다. 그럼 전체 절대값이야. 전체 절대값은 무조건 0보다 크나 같습니다. 절대값의 정의가 원점에서의 거리이기 때문에 0보다 크나 같어. 음수가 없어. 그치? 그럼 이것을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느냐? 이것은 절대값을 벗겨. 그냥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 그래서 y값이 0보다 크나 같은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x축으로 접어 올리면 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y는 절대값 x 빼기 3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주냐? 뭐 여기다 그려주면 절대값 없애. 그냥 y는 없애. x 빼기 3이야. 이 그래프를 그려. 그러면 y절편이 마이너스 3이고 x절편이 플러스 3이지 않습니까?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하느냐? 전체 절대값이 딱 이렇게 취해졌어. 그럼 이건 0보다 크나 같겠지. 뭐가? y값이. 그러니까 얘 x는 축은 y는 0이잖아. y가 0보다 크나 같잖아.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것은 원래 돼. 괜찮아. 근데 요 밑에 있는 것은 절대값을 딱 취해주면 이것이 올라가겠지. 그렇죠. 접혀 올라가겠지. 이걸 절대값을 딱 취해주면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플러스 3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x축으로 접어. 이렇게 x축으로 접어 올리면 돼. 위에 있는 건 그냥 놓고 밑에 있는 거 접어 올리면 돼. 이게 내가 구할 저 y는 절대값 x 빼기 3의 그래프. 이해 되시겠습니까? 아, 그런 거군요. 그렇다면 잘 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요놈의 그래프인데 절대값이 딱 붙었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여러분은 어떤 그래프를 그리면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 그럼 이놈은 꼭지점의 좌표가 뭐지?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 설마 이거 마이너스 2분의 b 1이고 그러면 1을 대입했을 때 y값은 1 빼기 2 빼기 3인 거니까 마이너스 4. 꼭지점의 x좌표 y좌표. 그러면 x가 1이었을 때 y는 뭐가 돼? 마이너스 4가 된다고. 이 점이 꼭지점이면서 이것을 0 대입해봐. 그럼 인수분해 들어가주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퀄 0이니까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플러스 3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슉 이런 이차함수가 된다고. x절편 두 개와 꼭지점 구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다 절대값을 딱 취했어. 그럼 전부 다 0보다 크나 같다고. 그러니까 원점 위에 있는 원점 포함한 위에 있는 건 그대로 놔. 너는 그냥 있어 이렇게. 있는데 요 밑에 있는 걸 접어 올리라고 이렇게 쭉 이렇게 접어 올리라고. 이게 1,4라고. 이런 그래프. 이 빨간색 그래프가 이 절대값 그래프가 된다고. 이해되죠? 전체 절대값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만약에 y는 2의 x제곱 그 다음에 빼기 뭐 3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지수함수의 그래프라고. 절대값 딱 붙여봐 이렇게. 딱 붙이면 원래 그래프는 뭐가 돼? y는 2의 x제곱 빼기 3의 그래프야. 그러면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말하는 3만큼 평행한 거잖아. 그러면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점근선이 여기가 y는 마이너스 3이라고. 그지? 그러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라고. x가 0이었을 때 2의 0지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라고. y절편이 이런 그래프라고. 그런데 절대값이 딱 붙었어. 그러면 이 값이 얼마야? 이 값은 얘가 0 되는 값이야. 그러면 2의 x제곱은 3이라고. 그럼 x는 그 다음에 로그 2의 3이 된다고. 얘가 지수를 로그로 로그 2의 3이 된다고. 지수를 로그로. 설마. 그랬을 때 이 그래프는 절대값을 딱 붙였으면 여기서 이건 그대로 있어. 근데 얘가 x축으로 접혀 올라가. 접어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된다고. 이걸 갖고 계셔야지. 이거를 전체 절대값이 어렵습니다. 이해 되시겠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x에만 절대값이 있어. x에만 절대값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저 절대값 x는 특징이 있어. x의 부호가 바뀌어도 똑같아. 마이너스 얘나 절대값 마이너스 x나 똑같거든. 절대값 성질에 의해서. 그러면 이것은 서로 y축 대칭성을 갖고 있어. y축 대칭성을 갖고 있다고. 절대값 x만 있으면 y축 대칭성을 갖고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 이 그 절대값 x가 있잖아. y축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무조건 x가 0보다 크나 같은 그래프를 그려. 자, y는 뭐가 돼? x 빼기 3이 되는 거지. 그려볼까? 그러면 역시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플러스 3이야. 그런데 x가 0보다 크나 같아. 그럼 x는 0은 y축이잖아. 잘 봐.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만 그려져. 이 그래프야. 근데 절대값 x가 딱 있잖아. 절대값 x가 딱 있기 때문에 y축 대칭성이 있어. 그럼 난 이것을 y축으로 접어. y축으로 딱 접어.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촥촥 이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 안이 0 되는 값에서 꺾이잖아. 됐죠? 이 그래프라고. 아, 그런 거구나. 이해 되죠?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그래프인데 절대값 취해볼게. 절대값 x가 있다고. 그죠? 그럼 우리는 저 절대값 x의 제곱은 뭐랑 똑같다고? x의 제곱과 같다고. 그래서 얘는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x의 제곱 마이너스 2배 절대값 x 마이너스 3과 같은 거야. 어떻게 그리라고? 첫 번째 x가 0보다 크나 같을 때 한 곳만 그려. 그럼 y는 뭐가 되냐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된다고. 그래서 아까 그려봤겠지만 이 그래프는 추악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플러스 1 1일 때 얼마? 마이너스 4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 x가 0보다 크나 같기 때문에 x가 0이었을 때 마이너스 3이야. 샥 이런 그래프가 된다고. x가 0이었을 때 y절편 마이너스 3이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그려진다고. x가 0보다 크나 같았을 때. 근데 절대값 x가 있기 때문에 무슨 축 대칭성? y축 대칭성. 그럼 이것을 y축으로 접어. y축으로 딱 접어주면 이걸 y축으로 접어. 그러면 슈악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슈악 이게 된다고. 이렇게. 이걸 자유롭게 그려야 된다고. y축 대칭성.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나 같은 범위의 그래프를 그려서 y축으로 접으라고. 이렇게. 절대값 x는
절대값 x는 무슨 축 대칭성을 갖고 있으니까 y축 대칭성을 갖고 있다고. 이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에이 하나 더 선생님 봐봐. y는 볼게 2에 이젠 절대값 x 마이너스 3 요거.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첫 번째 x가 0보다 크나 같았을 때 y는 2의 x제곱 빼기 3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리는 거라고? 얘가 정근선이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2고 y절편이 아까 그렸잖아. 그러면 x가 0보다 크나 같기 때문에 0이었을 때가 여기라고. 이 그래프라고. 이 그래프가 그것을 절대값 x가 있잖아. y축 접으라고. 딱 접어주니까 이렇게 촥 이런 그래프야. 처음 보는 거지 이런 거. 그러니까 절대값의 의미만 알고 있으면 다 그릴 수가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게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게 자유로워야 돼. 그래서 미분적분이 됩니다. 앞으로의 엄청나게 많은 함수들을 다룰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세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절대값 y가 있어요. 절대값 y는 역시 마이너스 절대값 y와 플러스 절대값 y는 같기 때문에 얘는 x축 대칭성을 갖고 있습니다. x축 대칭성. y의 부호가 다르더라도 같다라면 x축 대칭성을 갖고 있는 거야. 요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 절대값 y는 x 빼기 3의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y가 0보다 크다. 한 구간을 그려. 그럼 얘는 y는 x 빼기 3이 되겠지. 한 구간을 그리라고. 그러면 자,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잖아. 슉.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플러스 3이지. 근데 y가 0보다 크나 같기 때문에 x축이 y는 0축이죠. 0보다 크나 같은 거는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쫓아오고 있어. 선생님 혼자 하는 거 아닌지 지금. 이거 쫓아오고 있어. 이렇게.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절대값 y가 딱 붙었네. 무슨 대칭? x축 대칭. x축 대칭. 어떻게? 슉 이렇게. 그래서 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아니라고. x값 하나에 y값 두 개가 있으니까 함수가 아니라고. 그냥 그래프라고. 절대값 그래프라고.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만 더 볼까요? 이거? 아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거 절대값 여기다 붙여볼까? 그럼 아까 그래프 이거였지? 추악 이거였죠?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거 플러스 3 여기가 1, 마이너스 4 맞습니까? 그때 y가 0보다 크났을 때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어떨 때? y가 0보다 크나 같았을 때 그럼 y가 0보다 크나 같았을 때는 이거 아닙니까? 요거 아닙니까? 이것을 절대값 y가 딱 붙었어.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 x축 접어 이렇게. 슉. 이겁니다. 이거예요. 저 빨간색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상상도 못할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지금. 이것들이 깔려 있어야 된다고. 이해되죠? 이렇게. 자 마지막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y는 f 절대값 x입니다. x와 y의 절대값 둘 다 있어. 그러면 이것은 x축 대칭도 되고 y축 대칭도 되고 둘 다 동시에 되는 거니까 원점 대칭도 되는 겁니다. x축, y축, 원점 대칭. 모든 사분면 대칭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래프가 얘랑 얘입니다. 얘. 그럼 원래대로 그려주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대칭성을 모르면 첫 번째 x가 0보다 크나 같았을 때 y가 0보다 크나 같았을 때 x가 0보다 크나 같고 y가 0보다 작았을 때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크나 같았을 때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았을 때 이 띵띵띵띵 네 가지를 싹 다 그려야 돼. 싹 다 그려주는데 원래 모르면 이렇게 그려야 돼. 모르면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 근데 이걸 알고 있잖아. 그러면 절대값 x와 절대값 y가 동시가 있기 때문에 x축 y축 원점 다 대칭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거 하나만 그려. 요거 하나만 딱 그려봐. 어떻게? x 플러스 y는 2가 되는 거잖아. 이 그래프를 딱 그려주면 이건 좀 하고 자 x 플러스 y가 2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x절편은 플러스 2라고 y절편도 플러스 2라고 맞죠? x0 y0 대입해주면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이라고. 그런데 x가 0보다 크나 같고 y가 0보다 크나 같다. 그러니까 얘만 된다고. 얘만 쭉 이렇게. 그래서 얘만 되는 거야. 이것을 절대값 x 절대값 y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y축 대칭.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지. 이렇게 y축 대칭 시킬 수 있는 거고 얘를 x축 대칭.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지. 이렇게 얘를 x축 대칭. 얘를 원점 대칭.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이 그래프야. 말은 뭐가 된다고. 그랬을 때
이 마름모의 넓이를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뭐 길이를 구하라. 외접하는 원의 뭐 어쩌고저쩌고 만나는 도형의 넓이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값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잖아. 플러스는 서로 이렇게 서로 만난다고. 자, 그런데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요 그래프 두 개가 다 있어. 잘 봐. 무조건 하나만 그려. x가 0보다 크나 같겠고 y가 0보다 크나 같아. 그러면 y는 뭐가 돼? x 빼기 3. 이거 하나만 그려. 응? 그러면 이거 그거잖아. 이거 아닙니까? 쫙. 얘가 3이고 마이너스 3. 이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근데 둘 다 0보다 크나 같기 때문에 이 범위. 여기만 되는 거 아닙니까? x도 0보다 크나 같겠고 y도 0보다 크나 같은 범위 이거밖에 없죠. 이것을 절대값 x와 절대값 y가 둘 다 있기 때문에 얘를 먼저 x축 대칭 쫙. 그리고 얘를 y축 대칭.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쫙. 얘를 y축 대칭. 얘를 원점 대칭. 쫙. 이 빨간색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다시 기준이 얘야. 얘를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그 네 개를 다 합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거잖아. 절대값 x 빼기 절대값 y는 뭐 3 이거 아닙니까? 이 더하기는 만남이야. 서로 만나. 근데 이 빼기는 서로 배반, 등진다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해되시겠죠? 하나만 그려라. x축, y축, 원점 대칭이다. 이런 대칭선 갖고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좋아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충분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다고 할게요. 그때 요 네 가지 그래프를 총연히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하면 이제 완성입니다. 잘 들어요. y는 전체 절대값 fx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우리는 그냥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린다. 이게 y는 fx의 그래프래. 그려져 있어. 이것을 전체 절대값을 딱 취했으니까 y가 0보다 크나 같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거 접어 올린다. 그러면 얘 접어 올리고 위에 있는 것은 그냥 있어. 이게 정답. 잘 안 보여? 위에 있는 것은 그냥 있어. 밑에 거 접어 올려. 이 그래프가 정답. 이게 y는 전체 절대값 fx. 이해되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얘는 x가 0보다 크나 같았을 때 한 개만 그려. y는 fx. 얘가 되는 거죠. 그럼 x가 0보다 크나 같았을 때 0보다 크나 같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옵니다. 촥. 얘만 되는 겁니다. 조심해 이거. 이것을 절대값 x가 있지.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그러니까 얘를 y축 대칭. 슉.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승리의 V자. 이 두 가지 다 합쳐지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그래프. 이해되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절대값 y입니다. 그럼 무조건 y가 0보다 크나 같을 때 생각해. 그럼 y는 fx 맞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y가 0보다 크나 같은 경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긴 거야. x가 0보다 크나 같은 것은 여기부터 출발하는데 y가 0보다 크나 같은 것은 이 x축이 y는 0축이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것을 절대값 y가 있으니까 x축 대칭. 아, 이거구나. x축 대칭. 그래서 샥 이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건 함수가 아니야.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지. 이해 되시겠죠? 그다음 얘는 뭐가 됩니까? 두 개가 있어. 그러면 x가 0보다 크나 같았을 때 y가 0보다 크나 같았을 때 이 구간만 그려. 그럼 y는 fx가 되겠네. y는 fx는 이 그래프라며. 근데 x가 0보다 크나 같겠고 y가 0보다 크나 같은 경우는 바로 둘 다 x축과 y축을 포함한 일사분면이잖아. 이 그래프잖아.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합니까? 먼저 y축 대칭. 이 그래프를 y축 대칭. y축 대칭이니까 여기 있다고. 샥. 얘를 y축 대칭. 얘를 x축 대칭. 샥. 얘를 원점 대칭. 샥. 얘까지 포함. 탁. 이 그래프야. 이 빨간색 그래프라고. 이게 바로 이 그래프라고. 이해되시겠어요? 이 네 가지를 해석해주면 웬만한 절대값 그래프는 싹 끝나. 근데 이런 대칭성을 벗어나는 그래프는요. 원칙대로 절대값이 0보다 크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쪼개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절대값 그래프고, 자
최강 마지막 마무리. 절대값이 두 개가 있어. 근데 두 개를 짬뽕하면 되는 거잖아. 먼저 나는 뭘 그려주냐면 y는 절대값 x 빼기 2 빼기 절대값 x 플러스 2.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줘. 이 전체 절대값을 없애고 이걸 그려준다고. 그러면 얘는 두 개가 있잖아. 이게 플러스면 어떻게 돼? 촥촥촥 그려주면 되는데 마이너스야. 그때는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원칙적으로 가. 첫 번째 x가 어떨 때? 마이너스 2보다 작았을 때. 이거 가는 거지.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가 있잖아. 촥촥촥.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기본 원칙을 지키라고. 그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음수지. 그럼 얘는 y는 뭐가 돼?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지. x 빼기 2. 그 다음에 뭐가 돼? 이것은 그냥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얘도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얘 플러스. 플러스를 마이너스 x 플러스 2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이것은 플러스 4가 되겠네. y는 4가 되겠네.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나 같겠고 플러스 2보다 작았을 때. 그럼 뭐 0 대입해봐. 음수 양수니까 y는 얘가 마이너스 붙여 나올 것이고 얘는 그냥 나오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지.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2x가 되겠네. 플러스면 그치? 이렇게 될 것이고 세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그때는 얘도 양수 얘도 양수 0도 양수랑 마찬가지야. 그 y는 그냥 나오지. x 빼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냥 나오지. x 플러스 이렇게. 그러면 이거 죽겠고 마이너스 4 y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 됐어? 자, 이 그래프를 딱 그려보면 봅시다. 촥 그려보면 여기 있나? 저 그래프가 저기 있네. 하여튼 여기다 그릴게 선생님이. 준비했었는데 여기다 그릴게.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x가 자 마이너스 2가 있겠고 플러스 2가 있는데 x가 마이너스보다 작았을 때 y는 4야. 그 y는 4는 이 정도 있다고. 마이너스 2보다 작았을 때 4라고. 이런 그래프가 된다고. y는 4 상수함수. 마이너스 2와 2 사이였을 때는 마이너스 2x라고. 그러면 원점 지나면서 이렇게 하면서 플러스 2였을 때 얼마가 돼? 마이너스 4가 된다고. 2를 대표주면 그러면 여기는 포함되고 여기는 포함되지 않는 거지. 됐지? 그 다음에 2 이상일 때는 4야. 마이너스 4야. 그럼 2일 때 포함되면서 이런 그래프가 된다고. 자, 이런 그래프가 돼. 됐지? 자, 그거 그래프를 절대값을 딱 붙였어. 딱 붙였으니까 x축으로 접어 올려. x축으로 탁 접어 올려 이렇게. 원래 있던 것은 그대로 있어. 그래서 탁 이 그래프가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린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통합될 수 있는 겁니다. 좋아요. 자, 절대값 그래프. 실제로 이제 그 평가원에서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 보세요. 어때요? y는 절대값 로그 2x의 그래프. 그럼 로그 2x의 그래프를 먼저 이렇게 그려준다고. 그려줬을 때 0보다 크나 같은 것만 그려주고 나머지 요 밑에 있는 것은 접어 올려 이렇게. 이게 그래프가 숨어 있다고. 이걸 해석해야 이 문제를 나머지 함수와 통합돼서 풀 수가 있다고. 됐죠? 이런 거. 그 다음에 y는 절대값 9x제곱 빼기 3입니다. 어떤 걸 먼저 그려? y는 9의 x제곱 빼기 3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 절대값을 딱 붙었어. 그럼 얘를 어떻게? x축으로 접어 올려 이렇게. 원래 있던 건 그냥 있는 거야.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놓고 나머지 것과 해서 뭐 저 격자점의 개수를 구하든가 교점의 개수를 구하든가 그 다음에 뭐 방정식의 해를 구하든가 실근의 개수를 구하든가 그래프를 그려야 해석을 해야 구할 거 아닙니까? 절대값과 그래프입니다. 됐죠? 이렇게. 이젠 다섯 번째 절대값과 수열입니다. 수열 딱 보시면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이렇게 절대값이 쭉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야? 그냥 절대값 성질만 이용하면 될 거 아닙니까? 등비수의 일반항은 우리가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맞습니까? 그래서 집어넣어. 그래서 저것의 일반항은 초항이 3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잖아. n-1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럼 초항 집어넣어. 그리고 절대값 취해. 두 번째 항 집어넣어. 절대값 취해. 세 번째 항 집어넣어. 절대값 취해. 그럼 절대값으로 이루어진 10번째 항이 땅땅땅땅땅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에 수열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 수열을 가지고 그냥 합해주면 되는 겁니다. 등비수 어떤 등비수열이면 등비수열 합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간단해요. 절대값만 그냥 수열에 붙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어떻습니까? 등비수열의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절대값 SN 빼기 1이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래요. 만족할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등비의 수열의 합 SN을 먼저 구합니다. 그러면 공비가 이거 얼마입니까? 공비가 2분의 1 맞습니까? 따라서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 얼마입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R에 항수 몇 개입니까? N제곱. 이게 SN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2분의 1, 2분의 1 약분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이 되겠군요.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SN 빼기 1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 여기에서 1을 빼줘.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맞습니까? 이놈의 절대값이래. 절대값만 여기만 붙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절대값 그냥 2분의 1의 N제곱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왜? 절대값 마이너스 A와 절대값 플러스 A는 같거든요. 여기에 이거 하나 숨어 있는 거야. 그럼 2분의 1의 N제곱이 뭐야? 10의 마이너스 3제곱보다 작은 거. 그 N을 구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럼 10의 마이너스 3제곱은 얼마야? 1000분의 1 아닙니까? 그러면 N이 10이면 1024분의 1 아니야. 그럼 정답 N이 최소값이 N이 10이네. 이해되죠? 9였으면 이건 1000분의 1보다 크잖아. 분모가 이게 500 얼마 되잖아요? 뭐 1024 나오면 512분의 1 맞죠? 뭐 그거는 얘보단 큰 거니까 안 되는 거야. 최소는 자연수에는 10이네. 답 나오네. 그러니까 절대값이 그냥 마지막에 쓰는 성질만 갖고 수열만 해주면 되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나오진 않아. 근데 곳곳에 숨어져 있다고. 그것이 여러분을 저격한다고. 그걸 여러분이 막으면 된다고. 방탄특강입니다. 알겠죠? 절대값의 공격에 막아내는 그런 특강이 되겠습니다. 절대값과 극한입니다. 이거 볼까요?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간대. 1보다 큰 값으로 가까워진대. 절대값 극한 기억나십니까? 이놈의 극한값을 구하래. 그러면 대입해 봤더니 0분의 0꼴이야. 그런데 얘는 x가 1 플러스야. 그럼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져. 그러면 x에서 1보다 큰 쪽에서 1보다 조금만 큰 놈에서 1을 빼. 양수야 음수야? 이건 양수입니다. 양수니까 우린 절대값은 관심 있는 게 뭐야? 그 안에 있는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관심 있는 거잖아. 거기에 따라서 양수니까 그냥 나오는 거지. 양수 그냥 나오는 거지. 양수니까 1보다 플러스니까 인수로 들어갑니다. x-1 x 플러스 1 되는 거 맞습니까? 약분되는 거지. 이렇게 0분의 0꼴 죽는 거지. 거기다가 1 대입해. 극한값 뭐라고? 2야. 이렇게 계산한다고. 이거 볼까? 2 마이너스야. 그럼 2보다 작은 쪽 2의 자국한이라고. 그럼 얘는 양수야 음수야? 2보다 작은 쪽이야. 1.9999 대입한다고. 양수야 음수야? 음수라고. 이거는 절대값이 음수라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관심 있는 거야. 절대값이 정확한 의미를 알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 나오지 이렇게. 그렇죠. 이거 인수분해 들어가면 x로 묶어주면 x 플러스 2 되는 거 맞습니까? 됐죠. 약분 0분의 0꼴에 죽어. 거기다가 2를 이거 2 마이너스죠. 이거 2 마이너스. 그죠? 그 2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극한값입니다. 이것은. 이거 음수 마이너스 1 있으니까 이런 미묘한 차이를 극복하시라고요. 이게 절대값과 극한이에요. 절대값은 그 안이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관심이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절대값과 미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죠. 그럼 가속도를 적분해주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적분해주면 위치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속도의 절대값 V. 이거 뭐죠? 속도의 크기 아닙니까? 우리 이걸 뭐라고 합니까? 속력이라고 합니다. 즉, 이 속력은요, 이 속도의 절대값을 취한 게 속력입니다. 이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3차 함수나 여러 가지 고차 함수의 그래프를 절대값을 딱 취했을 때 그릴 수 있는 센스 필요합니다. 알겠죠? 뭐 이런 것들. 절대값 미분. 여러 가지 절대값 fx 있지 않습니까? 절대값 fxk 있지 않습니까? 뭐 수열과 절대값, 함수와 절대값, 그리고 미분과 절대값, 뭐 모든 자연수 n의 값을 합을 구하라. 해석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문제 푸는 시간이 아니라 문제를 분석하는 시간인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수능에 나왔고 이런 식으로 수능에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 기출 문제집이 다 있어. 이러면 한번 직접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 자, 최고차이 계속 1의 4차함수 fx와 gx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절대값이 전체가 있겠고 그 안에 절대값이 또 있어. 이렇게 실제로 나왔던 이건 평가원 기출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걸 해석하셔야 돼. 이 그래프의 특성을 아셔야 된다는 이거죠. 그래야 이 문제를 뭐 이계도 함수, 실수전 제시법의 연속이다. f 도함수, 3의 도함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미분계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값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저게 저격당하면 안 돼. 방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되면 자, 적분입니다.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함수의 정적분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프를 먼저 그려줍니다. 그리고 구간을 나눠 생각합니다. 어떻게? 두 개의 구간 쪼개줍니다. 양수 구간과 음수 구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런 구간이 있어. 응? 그럼 난 이 그래프를 그려봐. 그러면 나는 y는 절대값 x제곱 빼기 x의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그려주면 그냥 절대값 없애죠. x제곱 빼기 x. 그러면 이것은 0되는 x값은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맞습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면 x는 0, x는 1에서 0 되니까 이 그래프는 뭐 이렇게 그려지겠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 아래로 볼록이면서. 됐죠? 그럼 여기가 양수고 여기가 음수고 여기가 양수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범위가 0부터 2까지야. 그러면 0부터 1까지는 음수고 1부터 2까지는 양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인티그럴 0부터 1까지는 이 절대값 아니 음수야. 그래프가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x제곱 빼기 x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dx 플러스 1부터 2까지는 양수야. 그냥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이거 정적분 계산하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값의 정확한 의미만 알면 적분도 끝나요. 이렇게 통합되는 겁니다. 이렇게 도처에 숨어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특강 8가지 기억나십니까? 쭉 정리해 봤습니다. 그 절대값 적분 어때요? 절대값 들어있지 않습니까? 절대값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걸 해석해야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사실 보이시죠? 어때요? 시험에 꼭 나오는 절대값 특강 오늘 마음에 드십니까? 반드시 이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스킵하지 마시고 들어보시고 갖추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가원, 그 다음에 수능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학 만점을 가는 계단 쉽게 가르치는 선생 넘버원 이지훈이었습니다.